의외로 활용 문제 쉬워. 어려울 거다라고 막 그런 선입견 때문에 어려진단 말이야. 자,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단순한 거였어. 속도를 미분하니까 뭐가 되더라? 아, 속도란다. 위치를 미분하니까 뭐가 되더라? 속도가 돼버리지. 그치? 미분을 해버리면 속도가 돼버리지.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이거밖에 없어. 그렇지? 이것밖에 없고 이 속도가 무엇이고 가속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속도와 속력을 비교하라고 했잖아. 속력은 뭐야? 속력은 부호가 없어. 빠른 정도만을 나타낸다고. 그 절대값 속도다. 이런 얘기를 했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참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라고. 평균 변화율로 구한다. 그래서 두 점, 2초부터 4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기울기 구하는 거야. 2부터 4까지에 대해서. 그래서 와. 지금 자고 있어? 전화가 꺼져 있네. 자, 이렇게 한 거야. 알겠지? 잘, 사진 나왔어, 이제? 보자고 이따가. 네. 방학 마지막 주에 막, 나 책 다 끝내야 돼. 이래버리면 정말 그때는 못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앞으로 한 줄 넘어가지 말라고. 좀 틀린 문제들을 왜 자꾸 넘어가는 다음 주로. 그때 치우면 그럼 깔끔하게 끝나, 깔끔하게. 자, 이제 153쪽으로 갑니다. 시작했어. 153쪽 필수예제 35번을 가도록 할 거야. 자, 뭐가 주어지냐면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VT. 자, 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0초부터 3초까지, 5초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0초부터 3초까지는 플러스야. 그치?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쵸? 3초 때 0이야, 속도가. 멈추겠다는 얘기야. 3초부터 5초 사이는 마이너스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수직선에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오른쪽, 반대는 왼쪽. 이렇게. 그리고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5초부터서는 쭉 진행하겠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억!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맞아요.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2초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아요. 자, 얘가 양수 플러스이기 때문에 속도가 플러스다는 얘기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속도가 선생님 반대가 되는데요. 이게 아니야. 속도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여기서 때까지는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야. 자, 디귿 5초일 때 가속도가 0이다. 자, 맞겠어 틀리겠어? 5초일 때 가속도가 0이다. 이건 맞겠어 틀리겠어? 질서가 아니지. 자, 뭔가를 찍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속도를 물어보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를 먼저 생각을 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준성아? 그렇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지금 속도가 주어졌지. 미분하겠다라는 얘기는 뭘 구하기 위해 구하겠다는 얘기야. 미분 계수는 다른 말로? 그래 임마. 5초에서 접선의 쪽 0이야? 플러스잖아. 가속도는 플러스인 거지. 그럼 가속도가 0 되는 부분은 접선 기울기가 0이 될 때지.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말고. 그치? 아,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는 것.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네. 5초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가 되네. 그럼 가속도가 양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생각을 많이 안 해. 이렇게 틀리는 거야. 자, 풀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고. 지어머니께 문자를 보낼게. 해보시봐.
쉽죠? 쉽지 금방했지? 했죠? 알겠지? 오케이? 여기도 좋아 넘어가. 자 이제 변화에 대해서 여기 마지막입니다. 미분에서 가장 마지막에 세모가 있네. 자 변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새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변화율이라고 해가지고 자 뭐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부피에 대한 변화율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뭐 이런 거지.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해. 코가 길어지잖아. 그 길어지는 변화율 이런 걸 물어봐요. 길이의 변화율. 3초 뒤에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비율을 물어본단 말이야. 뭐 이런 거. 뭐 사각형 넓이가 가로는 초당 2cm로 커지고 세로는 초당 1cm씩 커질 때에 5초 뒤에 넓이 변화율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고. 자 근데 변화율은 자 우리가 어차피 속도라는 개념 자체가 이것도 변화율이야. 속도 미분을 했잖아. 순간 변화율을 다루는 거라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 건지 변화율을 다루는 거야. 그렇다면 길이의 변화율, 넓이 변화율 다 마찬가지야.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해버리면 구해지냐면 미분을 해버리면 구해져. 순간적인 변화율이 구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길이를 구하고 LT, T에 대한 식으로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돼요. 이게 변화율이야. 넓이에 대한 식을 시간에 대해서 구하고 미분을 하면 된다고. 부피에 대한 식을 시간에 대해서 구하고 미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변화율이 너희들 어려운 게 이 식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식 구해가지고 미분해가지고 풀어버리면 돼요. 그게 변화율이라고. 다른 개념 없습니다. 여기 증명도 하지 않아. 그렇게 많이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보여줄게요. 가장식에서 많이 나오는 게 36번이에요. 이 36번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 필수예제 36번. 자, 가로등 밑에서 가로등이 있는데 그 밑에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점은 가로등 밑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사람 진짜 근데? 자, 가로등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럼 가로등에 의해서 그림자가 샥 비칠 거 아니야? 근데 그림자 길이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 그림자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비율을 물어봐요. 또는 이제 오케이 여기서 슉 가는데 처음에는 그림자가 바로 밑에 생기겠잖아. 머리끝 그림자가 점점 움직이면서 머리끝 그림자가 여기에 생기겠지. 여기 그림자에서 머리 부분이 여기에다가 쭉 진행할 거 아니야. 그치? 그 그림자의 머리가 움직이는 속도 막 이런 걸 물어봅니다. 너가 복잡할 것 같지만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일단 사람 키가 1.65야. 좀 쉬운 숫자로 주어지지. 1.65입니다. 자, 천천히 보자. 이건 거의 시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첫 번째가 그림자 끝에 속도입니다. 속도. 자, 우리 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림자 끝에 위치를 너희가 시간 t에 대해서 쓸 수만 있으면 된다고. 알겠어? 그림자 끝에 위치를. 자, 사람의 속도가 매분 90m입니다. 자, 이 움직이는 속도가 매분 90m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리를 90t라고 잡겠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그치? 매분 90만큼 움직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자 끝에 위치가 필요해요. 위치. 즉, 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출발이 여기서 했을 때니까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 여기에 위치를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이 부분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니? 도형에서. 피타고라스 말고 무슨 피타고라스.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니? 이런 거 보면 딱 바로 생각나야 되는 게 있지 않나? 닮음 아니야? 닮음? 이런 그림은 닮음이에요. 닮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내가 구하고 싶으니까 그림자 길이를 L이라고 잡아볼까? 자, 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닮은 비례 1.65 대 3이에요. 맞지? 자, 그래서 1.65
5대 3입니다. 근데 그게 이 짧은 거 L 대 90t 플러스 L이 돼요. 이거 하나만 세우면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 결국은 이걸 구하고 싶다는 게 여기에 사고 싶은 거니까. 이 그림 보면 닮은 생각나요. 문제 볼 때 막 이런 그림들 있잖아. 이런 그림들. 이것도 닮음의 대표적인 문제고요. 막 이런 문제들. 이것도 닮아가지고 푸는 문제고, 이것도 닮아가지고 푸는 문제고. 이런 그림 스타일들은 전부 다 닮음입니다. 접근 자체가. 하여튼간. 자, 이제 풀면 3L은 숫자 진짜 불편하다. 잠깐만 얘를 나눠버리자. 최대한. 나눠버리자. 이 숫자 답이가 불편해서. 자. 비율은 내만큼 나누면 되잖아요. 1대 355, 0.5, 0.55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0을 곱해버릴까? 55대 100이라고 해버리자. 이렇게 55대 100. 11대 20. 11대 20이라고 할게요. 5로 나눠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18빵빵T. 아니구나. 이게 내양이지. 20L은 990T 플러스 11L. 그래서 L은 110T가 됩니다. 오케이. 얘가 110T가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구하면 문제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끝에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그림자 끝의 위치는 여기를 원점이라고 잡았을 때 200T입니다. 200T. 그렇죠? 200T예요. 위치가 200T입니다. 위치. XT. 위치.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VT. 200. 200입니다.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속도가 딱 200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머리끝이 쭉 움직이는 속도가 200으로 일정합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이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봐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를 미분하면 되는 거라고. 그림자 길이 구했잖아. 110t라고. 얘 미분하면 돼. 그림자 길이가 110t야. 이거 미분하면 그게 변화율이 돼요. 그래서 길이 변화를 구하려면 길이 19에서 미분하면 돼요. 넓이 마찬가지고, 부피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게. 약간 중학교적인 도형상과 좀 도형을 찾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 자, 그렇다면 37쪽을 보자. 내가 38까지 다 풀 거예요. 자, 어차피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문제들보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도형 문제가 훨씬 더 쉬워요. 중학교 때 진짜 어려운 것들을 했어요. 닮음이라든지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 정말 단순한 그림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 길이가, 자, 하여튼가 이게 돌을 던졌어. 파문이 일었어. 이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나니까 20t라고 잡겠지. 몇 초 20cm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지겠지. 파문이 롱롱롱롱롱.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뭘 물어봤어? 3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그럼 우리는 넓이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됩니다. 변화율. 잠깐만요. 이제 읽어보자. 어차피 처음 돌을 던졌을 때는 원이 없었잖아. 반지름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점점 시간당 20t씩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자체가 반지름이 돼버리겠지. 0이었던 반지름이 점점 20씩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되면 일단 넓이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교. 제곱파이 400t제곱파이 이게 넓이야. 넓이 변화율 물어보잖아. 변화율 미분하면 되는 거야. 변화율. 넓이 변화율은 800파이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몇 초 뒤에라고 줄일 거예요. 3초 뒤에라고 했습니다. t에다가 3을 집어넣겠지. 2400파이 이렇게 되겠죠. 식을 세우기만 하면 돼. 길이, 넓이, 이런 부피. 마지막 30
38번 쪽을 보시면 자 38번을 보시면요 9 모양이 있습니다. 아 너희들 9의 부피 건널비 취약하더라. 9의 건널비 어떻게 돼요? 9의 건널비 어떻게 됩니까? 준수 까먹었어? 그런 거. 에이 4파이야. 원의 4배예요. 9의 건널비. 자 부피 9의 부피 3분의 4파이R 세제곱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은 나올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반지름, 원래 반지름이 2였대. 원래 반지름이 2짜리인 9를 풍선을 넣으면 몇 초 1씩 늘어나니까 우리는 t씩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지. 몇 초 1이니까 t씩 늘어납니다. 반지름 길이가 6이 되었을 때, 자, 반지름이 6이 되었을 때 이 말은 몇 초 뒤냐, 몇 초 뒤를 얘기하는 거냐, 몇 초 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6이 되는 시간은 4초 후에요. 몇 초 t씩 1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4초 뒤에 6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4초 뒤에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이제 뭐래요? 첫 번째가 건널비고 두 번째가 부피니까 첫 번째는 건널비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겁니다. 4파이 r이 t 플러스 2 보이지? t 플러스 2 보이죠? 자, 4파이 r 이게 제곱이죠. 당연하죠. 4파이 r 제곱이죠. 자, 건널비.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얘를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오는 거야. 자, 덩어리 어떻게 미분하는지 알려줬죠? 이거 x처럼 보고 그냥 미분하고 2 나오고 8파이 t 플러스 2에 1제곱 줄어들고 안에 거 미분하고 곱하고 그대로. 그렇지? 이게 넓이 변화율인데 t가 4초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6, 8에 48파이가 돼요. 부피도 마찬가지죠. 자, 부피 구합니다. 부피에 대한 식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은 t 플러스 2입니다. t 플러스 2의 세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화율 구하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3 나오시고 4파이 t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뀌시고 안에 또 미분하고 곱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몇 초 뒤에 4초 뒤에 변화율 들어갔으니까 36 곱하기 4 36 곱하기 4, 143인가? 144 파이가 들어? 얘기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별거 아니야. 식을 세우기만 하면 돼. 자, 풀어봐요. 자, 풀어봐. 식을 세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미분해버리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요. 에어컨 플러스 0.2t라고 해야지. 가로 아니면 가로 세로 4 플러스 0.3t 이거 같아. 아, 정사각형이 될 때
t 구했네. 50초 뒤에 정사가 됩니다. 구했지. 그럼 뭘 해야 되겠어? 넓이 변화를 물었을 때 넓이를 식을 세워야지. 두 개 곱한 거, 가로세로 곱한 게 넓이에 대한 식이잖아. 그걸 세워놓고 그 넓이를 미분한 다음에 50을 딱 집어넣는 거지.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놓는 그렇지. 그게 넓이에 대한 식인데 걔를 미분해서 우리가 구한 시각을 딱 집어넣어주면 변화율이 나오는 거지. 하겠어? 아, 답을 적어줘야지. 답을. 그래서. 문제 맞나? 문제 보는데. 나오는 거 나오네. 132부터구나. 132에 105, 35. 105, 35. 133번. 9.5. 자, 98. 다 묶어도 돼요. 개념 이해하고 하면 되니까. 이제 알겠어? R제곱. 그렇지. 건널비는 4파이 R제곱 9. 됐죠?
이해는 했지? 이해는 했어. 됐어.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미분이 끝나게 됩니다. 미분이 끝나게 되고, 적분 들어가게 됩니다. 적분. 자, 이거 적분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부정적분하고 다음에 배우게 되는 정적분 두 가지가 되는데, 일단 진짜 적분은 정적분입니다. 자, 정적분이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부정적분은 단순히 미분의 역과정입니다.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항상 수학은 어떤 개념이 하나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개념을 만들어.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나누기가 있고, 함수가 있으면 역함수가 있잖아. 미분이 있으면 미분을 반대로 가는 걸 만들거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부정적분. 뭐 처음부터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진 않았었는데, 막 너희들이 쉽게 알고 있는 게 미분이라는 건 쪼개가지고 적분은 모아가지고 뭔가를 구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원래는 두 개가 이제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어. 완전히 달랐는데 나중에 저희 수학자들이 우연히 발견을 해. 미분을 사용해버리니까 뭔가 넓이를 구하는데 굉장히 쉽게 구해져 버리네? 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나중에 부정적분이라고 붙인 거야. 원래는 적분이라는 말을 안 썼어. 단순히 미분 반대로 가는 걸 배우겠다라는 얘기고, 자, 만약에 내가 x의 제곱을 미분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2x가 되겠지.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근데 2x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뭘 미분하면 2x가 되지?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뭘 미분하면 2x가 되지? x제곱만 있나? x제곱 빼기 5 미분해봐. 어떻게 돼? 2x가 될 거 아니야. 뒤에 어떤 숫자가 붙게 되더라도 미분하면 2x가 되잖아. 그렇다면 너무나 무수히 많아. 미분에서 2x를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 이유는 상수 때문이야. 상수가 어떤 상수가 오더라도 관계가 없어. 2x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럼 얘들을 한 가지로 나타내버리자라고 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x제곱 플러스 c라는 상수가 만들어져요. 자, x제곱 플러스 c를 미분하면 2x가 된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야. 공통적으로 그냥. 무엇 미분하면 2x가 돼? x제곱 플러스 c입니다. 라고 해서 이 상수를 만들어버리고, 이 과정을 미분이라고 하고요. 미분의 반대로 가는 과정을 일반적인 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분이라고 일단은. 자, 이렇게 가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자, 적분하세요 라는 얘기는 이것을 무엇을 미분하면 얘가 됐느냐, 그 함수를 찾는 게 적분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서 이 함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 원래 함수다라고 해서 원시함수 또는 원함수, 그러니까 원함수라고 할게요. 원시함수 또는 원함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또는 이 함수를 가지고 부정적분이라고 그래요.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뭔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를 찾는 거, 원래 함수를 가지고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미분은 완전히 반대인 거야. 뭘 미분하면 얘가 나타났을까? 그러면서 이 C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적분상수라고 불러줘요. 적분상수. 얘는 어떤 게 되더라도 미분하면 얘가 돼버립니다. 라는 얘기야.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거 찾는 겁니다. 이거 찾는 거.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인티그랄이라는 말을 써요. 인티그랄. EX, DX. 자, 인티그랄. 인티그랄 이 만등을 읽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x는 여기에 있는 x는요 변수를 지정해 주는 거야. 미분할 때도 뭐 x로 미분해라 뭐 y로 미분해라 t로 미분해라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 우리가 x로 미분하는 것만 배웠지만 자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변수를 보여줘야 돼. x가 변수입니다 라는 얘기고, 자 인티그랄 ex는 뭘 미분하면 2x가 됩니까? 라는 물어본 거야. 뭘 미분하면 원시함수 찾아라. 바로 그 녀석은 x제곱 플러스 c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 자, 이걸 지금 우리가 다루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념 부분 160쪽을 보시면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보통 우리는 그래요. 자,
도함수를 스몰 f라고 잡으면은요, 접근했을 때 원래 함수, 원함수를 라지 f라고 일반적으로 씁니다. 무조건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스몰은 도함수, 접근하면 라지 f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런 얘기들이 위에 나와 있지요. 자, 그리고 2번 부정적 분이라고 해서 160쪽에 이 개념이 나와 있고, 자, 오른쪽 이게 중요하거든요. 161쪽을 보세요. 우리는 이제 미분의 여전산이기 때문에, 자, 미분과 적분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오케이? 자, 이게 중요한 거고, 다시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돼요.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이런 기본적인 건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일단 이거 해볼까? fx를 적분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미분을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거야. 스몰 f를 적분을 해. 근데 다시 미분을 해. 뭐가 돼버려? 자기 자신이 되겠지. 적분과 미분은 왔다리 갔다리야. 혜빈아, 왔다리 갔다리 처음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얘는 적분하고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되거든. 서로 상쇄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런데 자, d, dx 미분부터 해. fx를 미분하고 나서 적분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dx.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똑같겠죠, 뭐. f를 미분하고 나서 다시 적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갈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점이 있어. 어떤 점이 있냐면, 적분을 하잖아. 적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상수가 나타나게 돼. 적분 상수가. 얘는 적분을 해서 상수가 나타나.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된다고 했잖아. 라지 f 플러스 상수가 나타나. 근데 나중에 미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상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라지 f가 스몰 f가 되는 거라고. 근데 얘는 나중에 적분하네. 나중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적분 상수가 나타나게 돼요. 무조건 적분하면 적분 상수가 나타난단 말이야. 얘는 미분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숫자가 없어진 거고, 얘는 적분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대로 살아있겠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161쪽에 밑에 예를 봐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ddx 미분을 할 거야. 뭘? 적분한 것을 미분할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미분을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미분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적분과 미분 없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적분을 할 거예요. 똑같은 식을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dx 나중에 적분할 거예요. 어차피 미분과 적분은 없어지는데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적분을 했으니까. 하여튼간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상수가 나타나요. 적분 상수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알겠어. 자, 그래서 그 주머니 147번 봐봐요. 뒤에 넘어갔어. 147번 보면 fx를 봐. 자, 1번 예를 들어서 자, 적분 기호 안에 있는 fx를 구하래요. 자, 적분 안에 있는 f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적분을 상쇄시켜야 되거든. 그쵸? 그럼 뭘 해버리면 된다고? 적분에다가 뭘 해버리면 f만 남는다고? 적분에다가 뭘 해버리면 f만 안에 그대로 남는다고? 미분해버리면 적분돼 있는 거에다가 그대로 미분해버려. 양변 미분해버리면 자, 오케이, 지금 147쪽이에요. 자, 이 적분되어 있는 거에다가 미분을 때려버리면 안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른쪽도 미분해야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한 번 더 2번 문제. 인테그랄 fx dx. 인테그랄 안에 있는 fx를 꺼내고 싶으면 우리는 뭘 무조건 하면 되느냐?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양변. 혜빈아! 자, 양변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라고. 미분해버리면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없어져서 f만 남게 되고요. 오른쪽 미분한 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쉽죠? 어렵지 않지? 오, 부정조건을 구하라고? 이게 벌써 나와? 잠깐만. 공식이. 자, 개념 문제 146쪽을 보세요. 아, 그냥 설명해버리자. 먼저 뒤에 나오는 건데, 바로 나오네요. 피하네. 자, 146쪽을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146쪽. 자, 1번 부정적분 배워보겠습니다. 부정적분 7dx 적분하라는 얘기야. 뭘 미분하면 7이 되겠어? 자, 뭘 미분하면 7이 되겠어? 뭘 미분하면 7이 되겠어? 7x. 뭐 어렵니? 적분상수 쓰고 무조건. 그치? 무조건 적분상수 쓰고. 자, 인테그랄 마찬가지 아니야, 준성아.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어? 그래,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죠. 인테그랄 6x dx. 아, 접근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원래 뒤에 나와 있거든, 접근하는 방법이. 미리 알려줄게요. 자, 이거는요, 뭘 미분하면 이게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가 줄어들잖아. 그렇다면 1차가 어떻게 되겠어? 2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를 미분했을 때를 생각해봐봐. 이가 밖으로 나왔잖아. 곱해졌잖아. 그럼 반대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나눠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나눠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미리 써버릴 공식을. 자, 적분법.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뭐, x의 n제곱 dx. 얘를 적분하는 방법은, 자, 차수가 하나 커집니다. 반대로. 그리고 나서 얘가 역수로 나옵니다. 자, 1이 2로 커졌고 2가 역수로 나옵니다. 나눠줬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좀 하면은요, 금방 친수게 될 거야. 친숙하게. 자, 그럼 4번. 마이너스 4, x의 세제곱 dx. 자, 보자. 차수가 하나 커집니다. x의 4제곱. 4가 역수로 나옵니다. 4가 역수로 4분의 마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알겠죠? 이렇게. 자, 한 번 더. 5번, 6번 연습해봐요. 5번, 6번. 146쪽에 6번에 5번, 6번 연습해봐. 나중에도 많이 할 텐데. 됐어? 쉽죠? 자, 쉬었다 가죠. 네. 좋아.